저는 물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는데 이때 처음으로 물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울 때 그래서 넘어야 할 산도 꽤 컸습니다. 예를 들면 수면에서 뒤통수로 파도가 치는데 정말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물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고 다이빙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처음 알았을 때는 저게 무슨 고행인가 싶었습니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스쿠버라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숨을 참고 저러나 싶었어요. 저는 저걸 배울 일이 전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다이빙풀에 가끔 가면 프리다이빙 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이래저래 거추장스럽게 장비 빌리고 하는 것보다 저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프리다이빙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은 때는 오키나와에 가서 비 내리는 날 리조트 앞에 아무 볼 것 없는 해변에서 2시간 정도 마스크와 핀을 갖고 물놀이를 하면서입니다. 슈트를 입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부력이 적어서 물속으로 잘 들어가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몇 10초 정도밖에 물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래도 물속에서 비 내리는 수면을 보는 것은 정말로 황홀했습니다. 저 일이 있은 뒤로 프리다이빙을 배우기 위해 찾아봤어요. 일단 교육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스쿠버를 배운 패디라는 단체에서도 프리다이빙 과정이 있었고 아이다라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강사는 아이다 자격만 가지고 있어서 그냥 여기로 하기로 했어요. 단체마다 가르치는 것은 비슷해 보였습니다. 다른 거라고는 교재 정도인 것 같은데 이미 패디의 교재 번역 수준을 알고 있기에 크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일단 수심 12m, 숨참기 2분, 수중 유영 40m가 조건인 아이다2 프리다이버 과정을 들으려 했으나 혹시 잘 맞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아이다1부터 들었습니다. 첫 프리다이빙 수업은 꽤 괜찮았습니다. 5m까지 끈을 잡고 내려갈 수도 있었고 슈트를 입고 웨이트 없이 잠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수업에 맞춰 귀에 공기를 불어넣는 이퀄라이징도 미숙하지만 어찌어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다2를 듣기로 했어요. 아이다2도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헤맨 것은 갑자기 잠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되던 것이 안 되니 난감했지만 몇 번 하다 보니 되었습니다. 12m까지는 줄을 잡지 않고 내려갈 수 있었고 16m까지는 줄을 잡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줄을 잡지 않으면 심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퀄라이징도 잘 되지 않고 해서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어요. 선수할 것도 아니니까요. 코스를 다 맞춰보니 괜찮았습니다. 당분간 지금 배운 것을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만 앞으로 좀 더 익숙해지면 더 높은 레벨에 도전할 의향도 있습니다. 다만 물이 처음인 사람이라면 스쿠버를 먼저 배우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왕왕했습니다. 스쿠버를 배우는 기간은 물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지우는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저에게는 슈트를 입으면 절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거나 물속에서 마스크가 벗겨져도 침착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 또 물속에서 공기통에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수면으로 상승할 여유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한숨만 사용하는 프리다이빙은 일단 침착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최선은 물 밖으로 나오는 것 뿐인데 이걸 천천히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만약 제가 스쿠버를 배우지 않았다면 프리다이빙을 배우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